빅데디에서 모래가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나는 독특한 소리인 Singing Sand에 혼을 빼고 있으면 어느새 평지에 닿습니다. 여기는 나미브 사막의 중심에 위치하며 시간을 초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는 곳 데드블레이입니다. 데드블레이의 면적은 약 2제곱킬로미터 크기로 나미브 사막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홍수 때 함께 흘러들어온 진흙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잠시나마 새싹을 틔우고 성장했던 200여 그루의 에케이시아 에리올로바 나무가 말라 죽은 채 앙상하게 남아 한때는 오아시스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붉은색 모래 언덕을 배경으로 흰색 점토 바닥에 뿌리를 박은 채 검게 말라버린 에케이시아 에리올로바는 이승의 풍경이 아닌 듯 느껴집니다. 이곳의 풍경은 영화 2015년 개봉된 Mad Max Fury Road에서 잠깐 등장했던 화면임에도 전율을 느껴졌던 크로우 피셔즈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미비아 여행의 꽃은 단연 데드블레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나미비아 사막 사파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데드블레이를 직접 방문하기 위함이며 체력에 따라 빅데디를 넘어오거나 비교적 평탄한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찾습니다. 지난 편에 노클루프트 산맥에서 발원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는 사우차브라는 강이 있었으나 5,500만 년 전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모래 언덕이 생겨 강의 흐름이 막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강력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남아프리카 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했습니다. 노클루프트 산맥에 내린 많은 비는 사우차브 강을 따라 하류로 흘렀고 모래 언덕 때문에 더 흘러갈 곳이 없는 데드블레이에서 멈추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물에 잠긴 데드블레이에는 온갖 나무와 풀이 자랐으며 이때 큰 키를 가진 에케이시아 에리올로바 나무가 숲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라니냐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 다시 비가 오지 않았으며 강렬한 태양은 아카시아 에리올로바 나무를 그대로 화석처럼 말라 죽게 했습니다. 아카시아 에리올로바 나무는 습기가 없는 사막이기에 썩지 않은 채 900년의 세월을 견디며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데드블레이는 인간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없어 햇볕을 피할 수 없고 흰색 점토 바닥과 주변 모래 언덕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해 40도 이상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충분한 물과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모자, 선크림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가능하면 11시 이전에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여행해 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장렬하는 태양과 뜨거움 때문에 더 오래 있으라고 해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캠프 사이트로 복귀하여 점심을 먹은 뒤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의 여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캠프 사이트에 있는 휴게소에서 사막의 건조함을 나미비아 맥주인 윈드훅으로 달랠 것을 추천합니다. 윈드훅은 1920년부터 독일인이 설립한 나미비아 브루리스에서 제조한 것으로 독일 맥주 순수령에 따라 물, 메가, 홉, 효모만으로 제조되었으며 병맥주인 라거와 생맥주인 드라우트, 낮은 알코올 라이트가 있습니다. 윈드후크는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인기 많은 맥주입니다. 오후 4시경 가이드는 이번 사파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세스리엄 캐니언으로 인도합니다. 가이드의 표현으로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다음으로 큰 계곡이라지만 허풍이 심한 것입니다. 몇백만 년 전 나미브 사막은 지금보다는 덜 건조했으며 당시는 주기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나우클루프트 산맥에 쏟아진 비는 사우차브 강은 따라 소수스브레이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이때 물과 침식에 비교적 취약한 사암과 석회암으로 형성된 세스리엄 캐니언에 홈이 생겨 파이기 시작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확대되어 약 1.6km의 좁고 긴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보이는 것은 사막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이드를 따라가면 발 아래 깊이 30m, 넓이 10m의 협곡이 나타납니다. 2006년과 2011년 이 지역에 닥친 홍수 때 협곡에는 물이 가득 흘렀을 것입니다. 협곡으로 내려가 바닥을 걷다 보면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일 뿐 아니라 실제 고여있는 물을 찾을 수 있고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메기를 포함한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 협곡 안에는 외부와는 다른 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고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식물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코 원숭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개코 원숭이의 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음식을 차 안에 둔 채 문을 바보? 잠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인근 지역으로 사냥 나간 개코 원숭이들이 돌아올 때 이곳을 찾았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아주 사나운 놈들입니다. 해가 질 무렵 캠프사이트로 돌아오면 나미브 사파리 일정이 끝납니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은 뒤 사파리 출발지인 빈트 후크로 되돌아가며 애플파이로 유명한 맥그레거스 베이커리에서 산 런치박스를 점심으로 먹은 뒤 오후 4시경 픽업한 곳까지 드롭해주는 것으로 사파리를 마칩니다. 2박 3일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가이드와 운전사에게 약간의 사례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독립기념관 루터교회 등 시내 투어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합니다.